오늘은 스파크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스트리밍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라 그러면 말 그대로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 발생하는 걸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영어 사전 같은데 찾아보면 스트리밍이 계속 흘러오는 것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스트리밍 데이터의 처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이미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RDD라는 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RDD라는 거는 우리가 워드 카운트 예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제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숫자 데이터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RDD는 데이터 프레임은 주로 이제 숫자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RDD는 이제 주로 텍스트 데이터, 정형 형식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처리 함수는 처리하는 방법은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변환 처리 함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사용하고 또는 이제 액션들을 사용해서 뭐 화면에 표시해 보거나 파일에 저장해 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RDD와 비교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들을 어떤 칼럼이 여러 개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숫자나 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주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실제 그 구조에 있어서 뭐하고 굉장히 유사하냐 그러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야기하는 테이블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처리 함수 또한 SQL을 직접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스팍에서는 스팍 SQL이라고 말합니다만 SQL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을 사용할 수 있고 SQL 비슷한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뭐 거기서 자체 메소드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select라든지 joi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where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filt도 있고요. where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만은 이런 자체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RDD와 마찬가지로 액션을 사용해서 뭐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화면에 그 결과를 제시하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스팍에서는 RDD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부터 이제 그 구조가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구조가 없는 데이터도 우리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하고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정형 데이터, 구조가 있는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단어를 세는 워드 카운트 이거젠플에서 살펴봤던 그런 텍스트 데이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지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개의 칼럼으로 구조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말하는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들이 막 발생할 때 그것들이 발생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 파일이나 이런 데 저장해 뒀다가 정기적으로 비실시간, 그러니까 비실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뭐 하루 있다가 처리하고 아니면 일주일 있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분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서 파일에 뒀다가 그걸 뭐 처리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에 발생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 또는 비실시간 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크에서는 살펴봤듯이 이때까지, 이전까지 아니면 지난 동영상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은 이런 비실시간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실시간 처리에는 RDD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는 걸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거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실시간 처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파크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 RDD에 대응하는 비실시간 실시간 처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D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응하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방법을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D스트림에서는 RDD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이 RDD하고 비교해서 그 실시간 RDD를 D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면 D스트림이랑은 딴 게 아니고 실시간 RDD가 D스트리밍인 겁니다. 그래서 RDD는 RDD하고 D스트림이라는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냥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처리 방법이, 그럼 기존에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 뭐 RDB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RDB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DBMS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RDB를 사용해서 이제 그 배치 처리도 하고 비실시간 처리도 하고 실시간 처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 전부 다 실시간 처리잖아요. 그래서 RDB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럼 RDB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편의점 같은데, 아니면 뭐 어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일어나고 또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뭐 극장에 표를 사는 것도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
핸드폰으로도 뭐 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 관계형 데이터 아니 꼭 관계형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본적인 과정은 그 실제로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지만 개념적으로는 가상적으로는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만 이게 마치 한 곳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처리됨에 있어서 혹시 저 먼 곳에서 데이터가 발생해서 처리하다가 중간에 잘못됐다. 그래도 잘못된 결과가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그 결과를 뭐 복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뭐 에시드라는 그런 그 트랜잭션 처리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야기가 나온 거에 말씀드리면 A라는 거는 어타믹이고 어떤 거래가 처리되면 거래는 반드시 처리되든지 또는 처리되지 않든지 이렇게 이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완벽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complete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isolation.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다른 거래가 옆에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durability라고 그러네요. 어떤 거래가 한번 저장이 되면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워지지 않고 한번 계속된 저장된 결과는 계속 저장되게 뭐 그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그 데이터가 중간에 일부만 처리되거나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치 그 한 곳에서 한 개의 거래만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개의 거래만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DBMS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그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도 부하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매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값도 비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이런 그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금융 거래라든지 은행에서 뭐 돈을 찾고 이체하고 예금을 맡기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도록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SNS 소셜망 같은 데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들 아니면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 본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전산 자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교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굉장히 비싼 도구를 사용해서 중요하게 관리를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죠. 그 안에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값싸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우리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 뭐 중요한지 않은지 나중에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이터로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 및 관리하기에는 비용이나 또는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또는 빅데이터 처리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처리 도구 중에 하나가 스팍,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스팍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팍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 같은 데서는 정형 데이터들도 테이블하고 비슷한 데이터도 그대로 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형화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처리하기엔 뭐 처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뭐 비싼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다 범주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빅데이터의 처리 프레임에서 살펴봐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지난 동영상까지는 이제 배치 처리하는 방법,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걸 이제 처리한 거죠. 배치 처리한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서도 주로 RDD와 대응하는 D스트림에 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